안녕하십니까. 비트선물왕제 비선왕입니다. 현재 시간 23년도 8월 27일 오후 2시를 향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비선왕의 비밀노트 이번 편은 앞선 판타지 14,637% 티저 영상의 본 영상이 되겠습니다. 본 영상은 1부와 2부로 2부작으로 진행하도록 하고요. 2부에서는 실질적인 매매에 대한 타점과 전략과 그리고 어떻게 이 매매가 가능한지, 그리고 제가 좀 조심하는 부분은 해제 영상이 아닌 거예요. 그걸 구분하는 시야가 좀 필요합니다.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예측한 게 없어요. 관측해서 예측한 겁니다. 이런 형태로 복리 우상향이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인사이트과 매매 방식과 모든 것을 다 전달할 수는 없겠지만, 뭐 이를테면 우리 팀 비선왕 멤버의 경우에는 20시간의 영상을 수없이 반복해서 어떤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핵심 멤버들은 한 100번 정도는 본 것 같아요. 조회수 상 기준으로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진짜 공부편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해서 지금 챌린지 기간이 거의 1년 동안 지나가면서 이제서야 체득이 돼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난번에 인증했던 우리 팀 비선한 멤버들이 이제 막 200%씩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것이 일회성 수익이 아니라 복리 우상향이 가능한 형태로, 즉 이 수익률이 시드의 규모와 상관없이 연속될 수 있는 형태의 매매 기술을 저는 비선병법, 리듬 트레이딩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따라서 그런 지난 티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려되는 부분은 어떤 그 실력에 대한 어떤 간극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일반적인 시청자나 구독자분들한테 이거를 잘 이해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있어요. 티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다만 완벽하게 다 전달할 수는 없겠지만, 또 우리 팀 비선왕 멤버, 특히 챌린지 멤버들 사이에서의 먼저 공개되어야 할 기술들은 있겠지만, 적어도 이런 형태로 매매를 못해왔던 지난 날들이 수익을 우상향시킬 수 없는 구조였겠구나, 그리고 비서장님이 말하는 방식으로 시드가 복리 우상향이 가능하겠구나 하는 부분을 좀 충분히 전달드릴 수 있도록 2부를 좀 구성을 해보았고요. 그러니까 실제 매매 타점과 그리고 이 타점들을 수행했을 때 우리 이제 팀 비서장 멤버들은 이랬을 때 시드가 얼마 부는지 알 수 있어요. 지금 승리 타점과 패배 타점들을 동시에 표기를 하였고, 제가 패배한 타점들은 우리 팀 비선학 멤버들도 다 알고 있는 타점들입니다. 승리한 타점뿐만 아니라요, 승리와 패배를 반복했는, 물론 이번에는 좀 연승이 주요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본 매매의 방법론과 타점과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기술에 대한 기술적 설명에 대해서는 2부에서 하도록 하고요. 본 영상의 제목이 무엇이죠? 판타지죠, 판타지. 판타지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어요. 왜 판타지일까요? 판타지는 뭐죠? 가볍게 하자니 그냥 판타지 같고, 아까 티저 영상에서 올렸던 내용이죠. 또 실시간으로 같이 대화하고 매매한 사람이 아니면 믿을 수 없는 판타지일 거다. 그러니까 꿈 같은 얘기기도 하지만 허황될 수 있어 보이는 내용에 대해서 중의적으로 표현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것이 허황되지 않다 혹은 허황된다 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어떤 인사이트를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굳이 이 일부를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매매에 대한 방법론과 기술이 궁금하신 분들은 2부 영상을 바로 보셔도 돼요. 특히 팀 비선왕의 멤버거나 혹은 비선왕의 찐 팬인 경우에는 일부 영상은 교양 같은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실력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고만, 그것도 매매에 대한 사고가 아니에요, 이 시장을 바라보는 사고만 조금 확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팀 비선왕이 아니라 비선왕과의 만남이 처음이거나 혹은 여러분들은 여러가지로 지쳐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 영상 가운데에서 540%, 380% 시간이 말해준다라고 하는 영상에서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24시간 매매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 다 사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좋다. 그리고 카피 트레이딩 해서 인증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믿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비선왕을 믿기 위해서 다른 전제를 훼손시키기보다는 그러느니 차라리 비선왕도 믿지 말아라라고 말씀드렸어요. 비선왕이 항상 반복하는 내용이죠. 지난 커뮤니티 글에도 있어요. 내가 잘한다라고 말하면 삼류. 지금처럼 일반 구독자 입장에서는 지금 제가 삼류에 인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24시간 매매 방송하지 않거나 카피 트레이딩 해서 실시간으로 매매 내역이 공유되지 않는 모든 인증은 다 조작 가능하니까 믿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에 의하면 저 비선왕을 믿지 마세요. 믿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팀 비선왕의 경우에는 매매 전략을 선공개하고 실현하는 것을 반복했기 때문에 우리 팀 비선왕 입장에서는 이 류의 인증일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영상과 같이 여러분들의 시드를 우상향시키는 것이 인류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하루에 1000%를 달성한 적도 있고, 저희 팀이 대회에서 최종적으로는 팀랭크 국내 2등을 했지만 전체 1등을 했던 순간도 있었던 부분도 사실 모두가 공유해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어, 어딨죠? 피보나치 영상 본강의의 티저 영상에서는 카피 트레이딩을 통해서 100번 매매에서 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다 익절한 경우가 인증된 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증은 믿지 말라고 저 비선왕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팀 비선왕의 경우에는 매매 전략이 선 공유됐기 때문에 2류이지만 일반 구독자 시청자분들께는 지금 3류의 인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어떤 3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3류에 대해서. 그리고 동시에 일반 구독자 시청자분들은 사실 제가 1류로, 그러니까 제가 1류가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들을 보는 것만으로 해서 실력이 상승해서 여러분들의 시드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객관적이고 공증이 가능한 형태로 검증해서 공개를 하면 1류인데, 일반 구독자 시청자분들께는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팀 비선왕 멤버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저 비선왕이 2류 단계로 선 공개된 전략이 수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멤버들하고는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증이 되었지만 일반 구독자 시청자분들께는 의구심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영상이기도 합니다. 즉 좀 쉽게 얘기를 하면 2부 영상을 조금 더 몰입도 있게 보기 위해서 1부 영상을 준비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겠죠? 제가 티저 영상을 먼저 올리고 나서 좀 기대했던 리액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숙면을 취했는데 아침에 잤어요. 좀 아침에 자긴 했는데 숙면을 취하면서 달렸으면 하는 댓글이나 리액션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달렸어요. 해당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여기 있었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알람 설정 어디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장 원했던 댓글은, 제가 좋아요도 눌렀는데 퓨처랜드 11님께서 달아주신 댓글이에요. 수익률보다는 수익금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1000%여도 1불이면 10불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적으니 강한 배우를 썼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요. 두 번째, 그렇게 잘하시면 WSOT, 최근에 있었던 대회죠. 거래소 대회 출전하셨으면 큰 상금 받으실 수 있을 텐데 안 하신 이유도 궁금하네요. 사실 자기 전에 이런 댓글 안 달리면 어떡하나 하고 너무 노심초사했어요. 왜냐면 자연스럽게 일부 영상은 이런 댓글이 필요한 주제였기 때문이에요. 사실 WSOT 대회에 대해서도 얘기하려고 했고, 그리고 수익률과 수익금에 대한 내용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비선왕의 답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죠? 퓨처랜드님 정답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비선왕이 아니라 1불자입니다. 달러자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1달러로 100만 달러 만들기 챌린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0%를 2번 달성해서 100불을 달성했습니다. 저 1달러자 100불을 달성했습니다. 다만 지금부터는 100불부터는 수익률이 적어질 예정이니, 그러나 1000% 달성한 거 잘했잖아요. 여러분들 1불일 때니까 열심히 했지, 100불 되면 100불이 여러분들 큰 돈이에요. 엄청 큰 돈이기 때문에 1불에서 가능했던 수익률이 100불에서는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달러자인데 100만 달러까지 갈 텐데 지금까지 1달러로 100달러를 만들었으니까 1000% 달성한 거니까 엄청 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시인하겠습니다. 앞선 수익률 다 1달러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뭐 어쩌라고요? 1달러가 100달러가 됐다니까요. 다만 100달러 10만원이잖아요. 너무 큰 돈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수익률이 재현되진 않을 거예요. 그거 이해해 주실 거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비선왕 유튜브 접고 1달러자로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블랙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띠. 네, 죄송해요. 내 몸에서 나가, 달러자. 내 몸에서 나가세요, 달러자. 아니 1달러로 100불 만드는 걸 몇 개월 동안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간 낭비지. 매매를 잘하는데 1달러로 몇 개월 동안 100불 만들고 있어요.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 나가서 알바를 뛰면 일주일이면 10만원 벌기 때문에 매매하지 말고 나가서 편의점에서 알바하면 됩니다. 알바 천국 가면 알바할 곳 많아요. 넘쳐요. 최저시급으로 10시간 일하면 10만원 달성할 수 있어요. 일주일도 필요 없습니다. 이틀이면 가능해요. 무슨 1달러로 100불 만들려고 몇 개월 동안 하겠어요, 비선왕이. 죄송합니다. 다시 달러자예요. 저의 수익률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퓨처랜드님, 저 달러자인데 WSOT나 거래소 대회 출전하셨으면, 물론 거래소 대회 출전했던 건 알죠. 저희 팀 비선왕
세계 1등 하다가 국내 2등으로 마무리가 됐었던 이력이 있어요. 뭐 그러나 저러나 상관없이. 저 달러자가 WSOT 대회를 출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모르시겠어요? WSOT 최저 시드가 300불인가요? 500불인가요?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달러로 지금 100달러 만들었지만 대회 출전하려면 여기서 10,000%가 아니라 50,000%, 30,000% 달성하면 비로소 대회를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대회를 못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만 믿으시고 제 인증만 믿으시고 대회 아무 소용 없어요. 특히 달러자는 500달러 될 때까지 5만% 달성할 때까지 대회 못 나가기 때문에 물론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편의점 알바 뛰어서 혹시 500불이 남게 되면 그때 제가 부자가 돼서 500불이 생기면 그때 대회를 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달러자 좀 보낼게요. 블랙홀 보고 정화 한번 하겠습니다. 띠. 네 여러분 비선왕입니다. 돌아왔어요. 네. 특정 전문가나 유튜버를 연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1불이라고 해주신 댓글에 차용해서 그냥 불특정하게 장명한 달러자의 이야기였어요. 네, 다시 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죠. 제가 잠들기 전에 사실 1부 컨텐츠를 이미 좀 계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더러운 코인판이라고 하는 폴더에 제가 우리 팀 비선한 멤버들과 나눴던 대화 가운데에서 일부의 주제가 될 만한 내용들을 캡처를 미리 해 두었습니다. 27년도 그러니까 그 티저 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모두 다 캡처된 내용인데요. 진심으로 앞선 댓글 기다렸어요. 감사합니다, 퓨처랜드님. 좀 차근히 얘기해볼게요. 차근히 천천히 들어주세요. 지속해서 제가 많이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코인은 다 사기로 보는 게 디폴트란 얘기예요. 유저도 사기치고 여러분도 수익 못 받는데 수익 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MXC로 이런 인증을 하게 된 거는 기간 수익률을 잡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기간 볼게요. 13일에서부터 19일까지 그리고 20일부터 26일까지 각각 1000% 이상 수익을 냈죠. 근데 포지션 인증 같은 경우에는 너무 쉬운 게 양방향으로 가장 낮은 금액을 뭐 1불 정도를 100배로 롱과 숏을 동시에 치면 시간을 좀 많이 보내면 뭐 1000%, 2000%뭐 이런 수익률, 그러니까 포지션의 수익률을 인증하기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포지션마다 이기고 지고 반복하겠지만 이기고 지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시간 텀이 들어가서 시드가 우상향 되는지를 보아야 그것도 부족한 인증이지만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 사기를 치더라도 의미 있는 사기가 되는 거죠. 나는 돈을 못 벌어도 돈 버는 척을 하려면 포지션에 대한 인증이 아무 의미 없다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여러분들도 막 200%, 300% 포지션 인증 해본 적 있잖아요. 특히 제 유튜브를 시청할 정도라고 하면 온갖 뭐 오픈톡, 텔레그램 다 돌아다니다가 오신 분들, 돌고 돌아 비선왕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면 상대방도 그렇게 인증하고 나조차도 그렇게 인증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저도 사기친다고요. 거래소도 사기칩니다. 이 얘기를 사실 제가 어떤 영상이었죠? 540%, 380% 우리 팀 비선왕 멤버들이 수익 낸 것들을 인증하면서 얘기했을 때 대회도 못 믿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얘기는 뒤에서 하겠지만 거래소도 못 믿어요. 이게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이게 제가 말을 당시 조심했던 거는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거래소가 입을 닫으면 입증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뒤에서 얘기하도록 하고 전문가도 사기치고 많이 봤죠. 사기치는 전문가. 방송인도 사기치고 유튜버들 사기치죠. 코인 발행처도 사기치고 없어요. 여기서 무슨 진실을 찾아요. 이 말이 제 말입니다. 이 시장은 다 썩었어요. 코인 다 사기라고 보는 게 디폴트예요. 여기 여러분이 달고 계신 레벨 빼고 아무것도 믿지 마세요. 이거는 그거예요. 네, 그 일반 구독자 시청자분들은 레벨이라고 하면 우리는 챌린지를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챌린지 대비해서 수익률을 레벨로 기록하게 되는데 단적으로 여러분의 시드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제외하고는 다 사기일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통장 잔고만이 여러분의 기간 수익률만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거짓말로 보는 것이 확률상 유리합니다. 카지노에 가면 1% 때문에 1%의 승률에 부족 때문에 카지노가 늘 돈을 벌게 돼요. 하지만 사기치는 게 디폴트예요. 99%는 사기치기 때문에 내가 베팅을 한다고 하면 비선왕을 믿기 위해서 1% 베팅하지 말고 이게 옳습니다. 비선왕도 사기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시드 우상향에 오히려 도움돼요. 그러나 일부에서는 2부를 재밌게 보기 위해서 어떤 저의 생각들을 조금 더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이어지는 얘기인데 최근 영상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난 이제 복귀 영상들이에요. 2가지 영상들을 올렸죠. 어떤 인플루언서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비선왕이 잘하는지 뭐 아까 말했던 달러자가 잘하는지
매일 뭐 100억씩 버는 남자가 있다 칩시다. 그 사람이 잘하는지 뭐 차트 조종사가 잘하는지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 팬심으로 매매하거나 팬심으로 구독하거나 팬심으로 빨지 말라고 우리 팀원들한테는 수차례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본인이 못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이 각각 좋아하는 유튜버가 특히 우리 팀 비서당 혹은 우리 비서당 채널의 구독자의 경우에는 저를 좋아하겠지만 저를 좋아하는 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제가 영상 많이 많이 올리면 제가 돈 버는 거고요. 제가 매매해서 수익을 많이 보면 제가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비이성적이다. 저는 알만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매매를 잘하는 것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매를 잘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도 갖지 않아요. 야구 잘하는 사람의 유튜브 채널을 보면 야구를 잘해지나요? 축구 잘하는 사람의 유튜브를 보면 축구를 잘해지나요?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의 유튜브를 보면 노래를 잘 불러지나요? 물론 그런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것이 실제로 코인계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매매를 잘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정받을 예정이라고 말씀을 줄곧 드리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회 사기 관련해서도 언급은 하려고 해요. 이미 미리 캡처를 해놓은 내용이었는데 앞서서 그런 댓글을 달아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특정 전문가가 저 비서남을 포함해서 잘하는지 못하는지 작정하고 속이면 일반 코린이들은 알 수 없어요. 믿으니까 믿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잘한다고 믿으니까 잘하는 점만 보이는 거고, 이 사람이 의심가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인증을 해도 안 믿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4시간 매매 방송을 하거나 카피 트레이딩을 24시간 돌리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다 사기일 가능성이 90%가 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 매매에 있어서 어떤 카지노에 있어서 1% 차이로 카지노가 쭉 돈을 버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10% 혹은 마이너리티에 베팅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기대 수익으로 환산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수익 보지 않아요. 낮은 확률에 베팅한다고 했을 때 손익비라도 높아야 되는데 손익비도 높지 않다는 얘기예요.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믿을 건 자기 자신, 자기 실력뿐입니다. 바이비트 WSOT 대회의 한국 1등 팀이 호X팀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저 비선왕 채널을 구독할 정도면 잘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전문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잘한다고 말하는 관점을 얘기해주는 것도 있을 거고, 뭔가 리딩을 해주는 것도 있어요. 또 매매 방식을 알려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잘하는 전문가의 구독자가 통계적으로 실력이 높을 가능성이 높아야 되겠죠. 바이비트 한국 1등 팀은 호X팀입니다. 매매를 잘한다고 알려진 팀의 구독자의 실력이나, 호X팀은 매매를 잘한다라고 말하는 팀이 아니에요. 엔터테인먼트 하는 방송의 구독자들입니다. 그 구독자의 실력이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차이가. 여러분들이 이걸 좀 생각해야 돼요. 그 전문가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여러분들 일반 코린이들은 알 수 없어요. 잘한다고 믿어질 순 있으나 제가 아는 범주에서 진짜 잘하는 전문가는 유튜버 가운데서 제가 아는 한 명밖에 없어요. 그 한 명이랑 제가 인간관계가 없기 때문에 언급하진 않을 겁니다. 궁금해하셔도 안 가르쳐줄 거예요. 그 한 명을 제외하고 모든 전문가 유튜버들은 제가 볼 때는 돈 못 벌어요. 매매로서 못 벌다는 얘기예요.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대부분 사기에 속는 건데, 실제로 그 사람이 진짜 잘한다고 하더라도 구독자의 실력이 매매를 잘한다고 하는 구독자나 유튜버의 구독자나 예능 방송을 하는 구독자나 그 실력이 통계적 분포 이상을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면 내가 보는 전문가가 실제로 잘하는 사람이라고 한들 소용이 없다는 거죠. 양각이에요. 양각. 이 사람이 사기칠 가능성이 높다. 90%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지속적으로 입증되고 있어요. 그냥 인원 많은 팀이 우승을 합니다. 왜 그런 구조인지는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통계적 분포를 갖고 있을 때 인원이 많으면 앞에서부터 1위부터 10위까지의 평균을 내서 그 팀의 성적을 도출하기 때문에 나머지 상위 10명을 제외한 수익률은 다 청산 나도 그 팀이 1등할 수가 있어요. 인원이 많아서 통계적으로 여러분들이 동전 확률로 찍으면 롱 아니면 숏이기 때문에 1000명이 찍으면 1000명이 찍어서 동전이 앞면이 걸렸을 때 롱, 뒷면이 걸렸을 때 숏을 친다고 합시다. 이 1000명의 팀원이 동전 확률로 찍어요. 모두가 찍는 겁니다. 그랬을 때 100배로 롱 아니면 숏을 치고 50%가 청산이죠. 100배 기준으로. 그리고 50% 달성을 하면, 정방향으로 50% 달성하면 입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드는 한 번 승리하게 되면 50%가 상승하고, 그리고 한 번 손해보면 50%를 잃을 거예요. 1024명이 동전을 10번을 던집니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그 중에 한 명은 10번의 동전을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앞면, 뒷면을. 무슨 얘기냐? 통계적으로 로또 당첨될 확률은 개인에게 있어서는 없지만 다수의 팀이 무작위하게 매매를 한다고 했을 때 1024명의 팀원만 존재한다면 그 중에 한 명은 50%의 수익률을 10번 달성할 수 있어요. 이러면 수익률로 치면 5700%예요. 5700%. 1.5를 10번 곱하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로또 당첨이 매주 발생하는 것처럼 팀원이 많으면 잘하는 사람이 생기는데 로또 당첨자가 매매를 잘하는 전문가냐 이거죠. 아니라고요. 그래서 바이비트 형태의 트레이딩 컴페티션은 팀원이 많은데 1등을 못하면 그 팀이 진짜 못하는 거예요. 랜덤하게 찍어도 팀원이 많으면, 즉 상위 10명만 통계를 내는 건데 100명 중에 10명이랑 1000명 중에 10명은 상위의 비율이 달라요. 당연히 1000명 중에 10명이 100명 중에 10명보다 성적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사실 여러분들은 특정 전문가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사실 알기 어려워요. 지금 제 수익률 보고 이 사람 너무 잘한다 라고 믿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 사람 또 다른 유튜버처럼 사기치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는 게 정상이고 당연하고 제가 예상한 범위입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의 구독자나 그리고 맨날 청산 나는 인플루언서의 구독자나 결과적으로 그 통계적인 분포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구독자가 많은 쪽이 1등을 하게 됩니다. 그 통계적 분포를 벗어나 있는 그룹이 있을 때 그 전문가가 여러분을 잘하게 만드는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의미가 있는 건 그런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예능으로 보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제 영상들을 한 번씩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다 길잖아요. 제가 할 말이 항상 많잖아요. 예능적이진 않잖아요. 네, 오늘 예능을 약간 섞긴 했는데 재밌을지는 솔직히 재미없을 것 같아요. 본질을 보시란 얘기입니다. 내가 잘해질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자신의 성적을 사기치기는 쉬워요. 하지만 내 구독자를 잘하게 만드는 거는 어렵습니다. 왜냐? 자기도 자기의 시드를 우상향시켜 오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그래요. 혹은 정말 자신이 잘하더라도 자신이 왜 잘하는지에 대한 인지, 메타인지라고 하죠. 그리고 상대방이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한 인지, 마찬가지로 메타인지예요.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을 잘하게 만들 능력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신의 성적만 강조하고 자신의 구독자들은 잘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만 하는 겁니다. 저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 어려운 걸 해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통계적인 분포를 벗어나서 우리 팀의 경우에는 중위값, 그리고 평균적으로, 그리고 상위 실력자들의 비율이 다 잘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저는 제가 일단 해봤기 때문에 많은 비율이 잘할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많은 인원을 받지 않고 적은 인원으로, 지금 챌린지 인원, 코어 인원들 한 30명 정도 되는데, 이들을 꼬리니가 아닌 자신의 시드를 복리로 우상향할 수 있는 인원으로 지속적으로 트레이닝 시키고 있는 체육관의 관장으로서, 마치 우리 팀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장 예능을 찍는 것 같다. 이들이 100도씨의 시드가 우상향 된다라고 하면 지금 80도에서 90도씨까지를 오고 갑니다. 이제 시드가 우상향 되었다가 잠시 주춤했다가 하는 과정들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들을 꼭 성공시켜서 제가 잘한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믿는 사람들은 잘한다고 볼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뭘 해도 인정받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기존까지 따라왔던 스탠스는 사전에 전략을 제시하고 그 전략대로 수행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인정받은 거지, 단순히 제가 수익률 높아요 라고 인정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저는 매매를 잘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정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른 전문가들 중에서 뭐 대응이라고 갑자기 짠 하고 뭐 매순간 달절하는 것처럼 매순간 다 발라먹는 것처럼 올라간다고 했다가 내려가는 거 베팅했다고 왜 쇼 못 쳤니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있고, 그런 게 대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미리 설계하고 그대로 합니다. 사전에 이류가 되기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진입 단가와 손절 단가와 입절 단가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으면 다 사기라고 했어요. 그럴듯해 보이는 사기입니다. 이거 2류가 아니에요. 이건 3류예요.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미리 설계하고 그대로 해야 2류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방법론을 배워서 여러분들이 잘해지면 그 인플루언서가 1류가 되겠죠. 저 비선왕이 노리는 건 1류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영상도 존재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팀원들한테는 이 비율을 많이 들고 있어요. 뭐 최근에도 다시 반복했지만 최근에만 한 얘기는 아니에요. 이 차트는 기체의 분자 운동 속력과 분자의 개수의 분포를 온도별로 나타낸 것인데, 온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이제 왼쪽으로 갈수록 낮은 겁니다. 온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뭐 일정 속도, 뭐 1800m/s 이상이면 시드가 우상향 된다고 하면 0도씨에 해당하는 그룹들은 우상향되는 인원이 없고, 1000도씨에 해당하는 인원들은 일부가, 2000도씨에 해당하는 인원들은, 분자들은 더 많은 비율이 1800m/s, 이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시드가 우상향할 수 있는 포텐셜을 갖고 있는 인원으로 전체 구성원이 구성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개별 기체 분자는 어떻게든 그 통계 범위 안에서, 내가 1000도라고 시드가 우상향 안 되면 안 되겠죠.
어떤 환경이든 자신이 주어진 환경에서 잘하려고 노력해서 자신의 시드를 우상향시켜야 되고, 저 같은 디자이너의 경우에는 이 전체 그룹의 온도를 높여서 더 많은 인원이 통계적으로 시드가 우상향될 수 있도록 가이드하는 것에 목표가 있습니다. 그 그룹이 잘하고 못하고는 상위 몇 명이 어떻게 하는지가 아니라 이것이 통계적 분포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중위값이 어디에 위치했느냐, 그리고 같은 노력을 취했을 때, 같은 상위 10%라고 했을 때 1000도씨의 10%는 이 지점이고 2000도씨의 10%는 더 앞선 위치에 있을 겁니다. 이 전체의 면적이 그 비율에 해당하는 것일 텐데, 그 그룹이 잘하는 그룹이라고 하면 통계적으로 온도가 높았을 때 분자의 평균 운동 속도가 높아지고 상위 그룹이 더 많아지는 것처럼 통계적인 편향성을 가져야 되겠죠. 그 편향성을 더 비선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기존의 대회 데이터를 살펴보면 매매를 잘한다고 유명한 팀이나 매매를 못한다고 유명한 팀이나 결과적으로 그 구성원의 실력은 차이가 없다. 물론 매매를 못한다라고 알려져 있는 전문가의 팀이 국내 기준으로는 1등을 했어요. 호 X팀이. 누가 1등 했느냐에 대해서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라 두 그룹 사이에 실력 차이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사기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믿는 대로 믿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를 의심하는 게 오히려 좋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이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걸 통해서 내가 잘해지는 게 중요한데, 그 사람이 잘하는지도 알 수 어렵고 내가 잘해지는 과정인지도 본인도 몰라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대형 전문가, 대형 유튜버 가운데에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통계적 편향을 만들어내는 집단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모르겠다. 그리고 그 어려운 것을 저 비선항이 해보겠다는 취지고, 그런 관점에서 대회에 대한 데이터 잠깐 살펴볼게요. 한 3가지 정도 얘기할 게 있습니다. 이것이 바이비트 이제 세계 대회인데, 일단 저는 우리 팀원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알지만, 제가 잘한다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 팀이 잘한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사실 시청자분들 그리고 챌린지 멤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했던 다른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 부분은 저의 부족한 자존감이고, 지난 비티겟 대회가 이제 세계 1등을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국내 2등으로 마무리했지만, 이 대회에서 제가 조금 숨겼던 부분이 있긴 합니다. 많은. 이를테면 힌트만 드리면 그런 거예요. 제가 활약을 했는데 제가 활약 안 한 것처럼 행동했어요. 우리 팀의 온전한 힘으로 잘했다라고 사실 그렇게 조금 속여서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은 우리 팀이 완벽히 인정받는 날이 올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반 구독자 시청자분들한테 유일하게 속였던 2022년도 6월에 진행했던 비트겟 대회 팀전에서 저희 팀의 비밀에 대해서는 나중에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여하와 상관없이 일부 우리 팀원이 잘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제가 이 대회 때 수행했던 내용들을 축소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제가 솔직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먼저 사전은 아니죠, 1년 지났으니까요, 사후에 좀 사과를 드리고,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저희 팀이 좀 더 안정화됐을 때 다시 지난 날로서 한번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다만 계속 돌아가는데, 다만 이 당시 대회는 상위 10명의 데이터로 그 팀 성적을 내는 대회가 아니었어요. 전체 인원의 평균 수익금을 기준으로 해서 대회를 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페어하죠. 저희 팀이 당시에 1, 2등을 다퉜던 이유는 수익금이 작아도 시드가 우상향되면 이길 수 있었던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자체는 속여진 부분은 없으나 이 대회 때 저의 역할이 거의 없었다라고 말했던 부분이 사실은 여러분들을 속였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은 나중에 제가 자존감이 좀 더 높아지는, 즉 우리 팀원들이 다른 대회 때 입상하게 되면, 저의 역할 없이 입상하게 되면 그때 후토크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대회 때 저희가 대회 자체의 큰 문제를 좀 발견을 했는데, 정식으로 컴플레인을 했는데 앞서서 거래소 얘기를 했는데, 거래소가 오픈하지 않으면 일반 유저는 어떻게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은, 이제 거래소를 제가 욕할 수가 없어요. 욕하면 제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충분히 의심되는 부정적인 상황들이 저의 생각에는 있었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들을 수집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짧게 그게 아니다라고 거래소에서 답변을 하면 추가적으로 제가 그 데이터들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대회가 공정했다 공정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해당 대회가 공정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정하지 못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 부분이 명쾌하게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확인했다 정도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앞선 시간이 말해준다 영상에서 대회에 대해서도 신뢰성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개인의 편향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이게 진실이라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대회 데이터도
믿을 수 없을 수도 있겠다. 믿든 안 믿든 이거는 저 비선왕의 성적을 믿고 안 믿고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보고 제 성적도 믿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대회 성적에 대해서 제가 의심 가는 부분들이 데이터로 해서 백업이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조건적으로 믿을 필요는 없겠죠. 같은 논리예요. 네, 잠깐 옆으로 샜는데요. 랭킹을 살펴보면 아쉽게도 한국 지금 대회가 3시간 남아있네요.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아쉽게도 1, 2등에는 이제 저희 한국 팀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스쿼드 네임만 봐서는 어떤 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3등이니까 눌러보는 거예요. 어떤 팀인지 몰라요. 이 팀의 경우가 우리 한국에 3등을 했네요. 여기 이름이 써 있는데 저는 정확하게 유튜버가 누군지 알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순위에 떠있기 때문에 한번 눌러본 겁니다. 그 다음에 5,000명 되는 유튜버 혹은 한국 유튜브라고 되어 있네요. 유튜버일 수 있겠죠. 한국 팀이 있는데 아쉽게도 4등을 했네요. 두 개의 그룹이 있을 때 같은 성적이라고 하면 누가 더 잘하는 거죠? 뭘 특정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원수 대비 앞선 논리를 받는 겁니다. 1,000명인 그룹이 순위가 더 높다는 거는 이 팀이 구성원이 더 잘한다는 거죠. 통계적으로. 더 많은 인원이 이겨야 정상이니까. 통계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좀 생각해 볼 만하죠. 이 세 번째 유튜버가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 제일 잘하는 유튜버인가 봐요. 꼬리니처럼 생각을 하면 대회 성적이 가장 높으니까. 그러면 이 세 번째 전문가를 찾아가서 배워야 될까요? 누가 1등 팀인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곡해해서 들으면 안 돼요. 제가 약간 말을 꼬아서 얘기하니까 이게 혹시 이것도 잘 전달 안 되면 안 되겠죠? 저도 조심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전문가들의 팀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들 어디 갔죠? 있다라고 하면 그 팀이 정말 잘하는 팀일까요? 그 기준을 저는 멤버 수 대비 랭킹이 높으면 잘하는 팀이라고 생각하고 이 팀이 더 우리 국내에서는 제일 잘하는 팀이 되겠네요. 852 HOD55라는 팀이네요. 이 팀에서 배우면 되겠네요. 그게 아니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디비주얼 트레이딩 볼륨,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인디비주얼 프로핏을 봤을 때 총 1235페이지에 해당하는 인원들이 있을 때 상위 10%의 성적이 어떤지를 항상 봐야 되는데 상위 10%의 성적은 1달러도 못 벌었어요. 글로벌 대회에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 참여하면서 나 공부도 많이 하고 시간도 투자도 많이 하고 남들 코인 뭐 도박 아니야 라고 손가락질 할 때 묵묵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게 몇 명이죠? 어마어마한 숫자의 인원이 참여를 해서 컴피티션을 하는데 상위 10% 정말 잘하는 상위 10% 그룹이 뭘 하는지를 살펴보면 1달러를 못 벌었어요. 맞죠? 전체 1235페이지 가운데에서 1023페이지니까 상위 10%에 해당하는 인원이 얼마나 잘하는 인원일까? 몇만 불 벌었을까? 몇천 불 벌었을까? 생각을 하는데 단 1불도 못 번 사람이 상위 10%다. 아까 카지노 얘기했죠. 여러분들 이 시장 만만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애매하고 어설프게 여러분들 지금 판단도 안 되잖아요. 누가 잘하는지 팀전 1등 하면 잘하는 건가? 구독자 많으면 잘하는 건가? 뭐 인증을 해도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믿는 사람도 문제고 무지성하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오히려 낫습니다. 차라리 아니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훨씬 나요. 훨씬 나요. 그래서 제가 추천한 거예요. 추천을 우리 아까 제가 추천했죠. 무지성으로 믿는 사람보다 저런 사람들이 오히려 수익 볼 가능성이 더 있어요. 다만 의심만 하면 앞으로 걸어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희 팀 비서랑 멤버는 저를 신뢰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1억 준다고 해도 안 받을 거예요. 저는 구독 기간도 보고 여러분들의 다진 글도 보고 여러 가지 인스트럭션 어떤 지시사항에 대한 수행 능력도 보고 나서 여러분들을 저희 팀 비서랑 멤버에 모시는 거지 한번 가볍게 참여해볼까? 들어가 볼까? 뭐라고 하는지 볼까? 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거절되고 있습니다. 저는 트레이딩으로 돈 버는 사람이에요. 유튜브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저의 자아 실현은 나중에 트레이딩 책을 쓸 건데 거기에 명예의 전당처럼 올라갈 저희 제자들을 저희 코어 멤버들을 구하는 중이고 그 과정에서 오래 기다려주신 분들을 지금 유입하려고 사기를 뽑는 거지 지금 현재까지 반려된 분들이 너무 많고 선정이 확신된 사람, 확실한 사람은 지금 한 1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일부러 인원을 더 늘려서 받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마지막 얘기는 이 시장이 그렇게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상위 10% 여러분들이 들어도 일부를 못 벌기 때문에 어설프게 하느니 하지 말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인원들을 저희는 받지 않겠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바이비트에서 WSOT의 실격 관련된 안내사항이 있어요. 공정성 관리 업데이트 실격 발표. 그냥 공지사항인 거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러니까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친 위반 사항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트레이더가 어떤 트레이더인지 모르겠습니다. 영문이네요. IAMMAEUKNAM이라고 하는 트레이더가 알트 쌍을 조작하기 위해 여러 계정을 사용해서 규정된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고 심각성을 고려해서 심각성을 고려하고 신중하게 고려해서 실격시키게 되었다. 공정성과 성실성을 기반으로 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 저는 이 트레이더가 누군지 몰라요. IAMMAEUKNAM이라고 하는 트레이더인가 봐요. 여러분들 이거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이제부터 또 믿으니까 믿는 거예요. 이 트레이더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몰라. 어떤 공지사항이 나왔어도 이 사람은 잘해. 이 사람은 사기치지 않았어. 혹은 사기를 쳤다고 하더라도 다계정으로라도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을까? 잘하는데 다계정 쓴 거 정도일 거야 라고 그냥 얘기하고 끝낼 수도 있어요. 믿는 대로 믿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은 거봐 이 사람 의심 갖는데 이 사람이 좀 지식이 더 있다고 합시다. 알트의 현물을 조작해서 선물의 수익률을 뻥튀기 할 수 있어요. 예전부터 많이 이슈가 됐던 부분인데 대신에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본이 좀 필요합니다. 즉 내가 실제로 수익 본 금액보다 내가 손실 본 금액이 더 큰 구조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내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데 그 금액 규모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는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매매하지는 않으나 지금 이 바이비트 대회는 과열됐어요. 너무 다들 대놓고 한다라고 저는 모르죠. 이제 이 바이비트의 공지사항에 따르면 추정컨대 이런 위반 사례가 있나 봐요. 저의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잘 모릅니다. 코린이들은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현물 가격을 가격에 기여를 해서 어떤 선물 수익률을 조작하는 것이 이게 조작이냐 뭐냐 뭔지 모를 수 있어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조작한 거예요. 사기친 거예요. 그걸 왜 했겠어요? 내가 수익률은 높아도 실제로 금전적으로 손해보는데 왜 했겠어요? 두 가지죠. 이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높은 수익률로 인증하는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수익률이 얻어줄 수 있는 건 두 가지죠. 이 바이비트 대회는 상금 규모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금에 대한 욕심일 수 있고 이게 첫 번째고 첫 번째가 아니라 0번째가 따로 있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인플루언서라고 하면 내가 잘한다라고 하는 성적을 결과적으로는 알트 현물을 매도해서 선물 수익률을 조작함으로써 잘한다는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어요. 그것으로 얻어지는 파생되는 수익이 크다는 계산 결과가 있을 수도 있겠고 그냥 명예를 위해서 있을 수도 있겠죠. 명예를 위해서 그레이스를 위해서 디스그레이스드 된 거예요. 저는 진정성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진심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도 저의 진심과 진정성을 모르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의 진정성과 진심을 모릅니다. 앞선 댓글이 어떤 의도인지 저는 정확하게 몰라요. 좋은 의도인지 궁금해서인지 나쁜 의도인지 안티인지 저는 몰라요. 모를 경우에는 확률 높은 베팅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명명백백하게 이 거래소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 이 공지사항에 대한 해석도 여러분들은 잘 안 된단 말이죠. 다계정 쓴 정도겠거니 라고 하고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은 그 전문가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알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작정하고 속이려고 해요. 제가 그런 비유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도 알다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을 작정하고 속이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감히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자신의 마음도 잘 모르겠는데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의 마음도 스스로도 잘 몰라요. 비서장 말이 맞는가 틀린가 미운가 좋은가 싫은가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해석될 뿐이에요. 감정이 먼저 발생하고 나중에 이유를 만듭니다. 이걸 목적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이거는 바이비트가 잡아내서 알려진 거예요. 만약에 바이비트와 특정 인플루언서가 혹은 바이비트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제 저는 소설을 쓰는 거예요. 소설을 쓰는 거라고 했습니다. 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래소와 인플루언서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라고 한다면 이런 위반 사항에 대해서 적발할 필요가 없겠죠. 제 생각에는 해당 거래소와 이 외국 트레이더인지 잘 모르겠는데 외국 트레이더 같아요. IAMMAEUKNAM이라고 하는 트레이더가 관계가 안 좋은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반대로 관계가 좋아서 이 부분에 대한 적발 없이 쇼부를 봤다라고 한다면 이 역시 알려질 수 없는 여러분들이 의심한들 증명되지 않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뭐 금융감독위원 같은 경우가 뭐 이런 은행의 행태에 대해서 관리 감독한다라고 한다면 이 지금 일개 거래소가 여러분들 고배 몰빵치게 해서 수수료를 왕창 만들어낸 다음에 그거의 일부를 다시 주는 겁니다. 거래소의 대회라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 팀원들한테는 대회를 참여하더라도 고배 몰빵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무리한 거래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내가 수익을 내더라도 입상을 하더라도
내 수수료가 다시, 물론 나만의 수수료는 아니죠. 다수의 수수료가 대부분 거래소한테 들어가고 그 중에 일부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즉 일반 유저들, 코린이들 다 피 빨아먹는 게 이 대회예요. 그래서 이 기초 시드가 500불이고 기존에 뭐 300불 대회들도 있었는데 그것보다 높았던 부분도 있고, 이 대회의 입상을 위해서는 인원 자체가 많아야 유리하다는 점 두 가지를 들어서 우리 팀원 내부에서는 참가에 대한 가벼운 얘기가 있었는데, 이 대회는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참가하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다시 볼게요. 유저도 사기쳐요. 여러분도 사기칩니다. 가짜 고수들 행사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게 남이기도 하지만 당신이기도 해요. 거래소도 사기치고, 이거는 그냥 의심하는 거예요. 사기쳤다라는 팩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가 사기치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어떤 위반 행위에 대해서 적발 안 할 수도 있지만 거래소가 같이 담합해서 위반하면 어떡할 건데요. 합리적으로 의심 가는 상황이 있지만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다 가십으로 생각하세요. 명예훼손 되기 싫어요. 모든 건 다 상상 속의 일입니다만, 인지 능력이 뛰어난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이해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전문가도 사기치고, 방송인도 사기치고, 코인 발행처도 사기치고, 여러분들 실력이 실질적으로 늘고 있는지 아닌지 빼고는 아무것도 믿지 말란 얘기예요. 누구 팬이 되지 마세요. 아까 그 인플루언서들, 다양한 인플루언서들 누가 잘하느니 누가 못하느니 이거 싸울 시간에 여러분들 잔고 보세요. 본인이 못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속일라면 다 속일 수 있어요. 다 속일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공지사항에 있는 내용을 이해할 정도도 안 되는 분들이 높게 낮게 잡아서 50%를 넘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솔직하게 죄송하지만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비서장 팀이 팀 비서장이 대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유와, 그리고 이 대회 성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가이던스와, 그리고 인플루언서나 거래소, 그리고 여러분들의 동료를 포함해서 저 비서장도 마찬가지로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주지하면서 잠깐 끊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비서장님 얘기해주세요. 왜 자꾸 다른 얘기 할까요? 네, 이제부터 제 얘기 할게요. 이 영상 재밌나요? 재밌으면 구독과 좋아요 중간이지만 눌러주시고, 댓글도 한번, 중간에 댓글 달라고 해서 댓글 달고 있습니다 라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좋아요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제 이야기를 조금 더 해서 2부로 넘어가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당 계정은 저희 팀 비선왕에 챌린지가 있어요. 300USDT 챌린지. 그리고 300USDT로 10배를 달성하게 되면, 즉 300불로 3000불을 달성하게 되면 다시 인출을 일부 하고 1000불로 챌린지를 하는 두 번째 2단계 챌린지로 하게 됩니다. 2단계 챌린지에서 다시 한번 10배를 만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세계 정복이라고 하는 시드를 무한 우상향시키는 프로그램으로 돌입하게 되는데, 이 1000USDT 챌린지를 지금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이제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꼬노님이 이제 800% 수익 중에 사실 이제 좀 연패를 하고 있지만, 그런 상황들을 보고서 제가 다음 단계 챌린지에 대한 공간을 마련해놨는데, 앞서서 궁금해하셨던 분이 수익금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일반적으로는 수익금이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저 비선왕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는 수익금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희 비선왕의 어떤 방법론은 수익률도 같이 중요해요. 물론 이 수익금이 뭐 1불로 하는 건 의미 없다는 거 알죠? 이게 아무리 뭐 증명을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1불로 그 아까운 시간을 기회비용을 날려가면서 1불로 왜 해야 되나요? 본인이 매매를 잘하면 1불로 할 이유는 없죠. 1불로 해서 한 달 동안 어렵게, 제가 한 달 목표가 항상 10배예요. 10배를 달성하기도 하고 못 달성하기도 하는데, 저희 이제 멤버들은 알 거예요. 일단은 목표는 10배예요. 이게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세 달이 됐든 목표는 10배고, 도전적인 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원천은 인출이에요. 인출. 그래서 인출을 하는 어떤 루틴에 대해서도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출이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것 같지만 오히려 도전적으로 매매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10배를 달성하게 되면 인출을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매매들이 사실 공유되면서 매매가 됐기 때문에 우리 팀원분들이 굉장히 높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운이 좋은 거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한 달에 10배 정도를 목표를 하지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리고 5연패도 한 적이 있다. 5연패면 우리 팀원들은 대충 시드가 어느 정도 갈렸는지 알 거예요. 시드가 승리 횟수 0, 패배 횟수 5, 5번 연속 패배하게 되면 전체 시드의 32%만 남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있다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번에 승리는 운이 좋았던 거고, 목표 자체는 10배지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5연패도 합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영상과 다음 영상, 이 영상은 다음 영상을 좀 집중해서 볼 수 있게끔 어떤 주변 상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대화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는 건데, 같이 매매했던 분들은 알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저희 팀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고 있어요. 당시에, 지금 이게 언제 데이터죠? 24일 날, 목요일 날 했던 얘기인데, 저는 지금 연승을 했고, 연승을 했지만, 연승에서 수익을 이제 시드를 우상향시키는 것이 아니라 승리와 패배를 반복해서 우상향시키는 건데, 연패할 확률을 낮추도록 노력하고 연승할 가능성을 주고 욕심부리지 않는 형태로 해서 복리 우상향하는 방법론 자체를 제가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번처럼 폭발적인 수익률이 나오면 좋죠. 저도 기존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하루만 해도 1000% 찍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경험을 한 번도 못 해본 사람도 있겠지만, 물론 이 1000%대 영상도 보시면 한 번에 길게 먹어서 1000% 아니에요. 100배 몰빵 쳐서 1000%가 아니라 매매를 끊어가면서 연승해가지고 1000%가 됐던 거고, 그럼 1000%가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마지막에 손절하면 그만이라고요. 손절하면 거기까지 이익 보존하고 다음 매매를 수행을 하면 됩니다. 말이 두 개가 섞였는데, 제가 이번에 그 1000%를 2주 연속을 했었는데, 아까 인출 얘기를 했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팀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제가 어그로를 위해서 14,637%라는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그랬으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인플루언서가 기간을 13일부터 19일, 20일부터 26일 하지 않고 13일부터 26일 해서 1000% 넘는 거 인증하면 되잖아요. 인증 못하거든요, 저. 왜 못할까요? 3주가 끝나는 무렵에 이 지점에서 다 인출했어요. 시드 리셋하고 다시 10배 만든 겁니다. 이해하시죠? 왜 이런 그림을 했는지. 그래서 티저 영상에서 보시면 3주차 수익률과 4주차 수익률을 곱하면 이 14,000%의 수익률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지, 제가 14,000% 수익을 얻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이 부분은 약간 어그로적인 부분이 있고, 어그로적인 이제 썸네일과 이런 영상들을 찍는 이유는 이 시장의 진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저의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자 하는 생각인 거예요. 저는 이 영상이 아마 썸네일에서 파이오니어 등급으로 나갈 텐데, 비밀 노트에, 비서의 비밀 노트에 파이오니어라고 하는 거는 순수 창작물이에요. 이 매매 방식에서 시드 관리 방식, 뭐 인출하는 로직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순수 창작했기 때문에 어디서도 저와 같이 설명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온리 원이에요. 온리 원. 저는 장기적으로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저작권에 민감하고 최대한 저희 팀원들은 믿을 만한 사람들만 받으려고 하지만, 동시에 제가 인플루언서로서 영향을 조금씩 확장시켜야 나중에 출판을 하거나, 그리고 저의 어떤 방법론을 널리 펼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점이 있겠죠. 그래서 살짝 어그로가 있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시드를 리셋된 시드를 가지고 한 주 다시 10배를 만든 거기 때문에 3, 4주차 총합 수익률은 14,000%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약간 어그로 끈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소명을 드리고, 다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비서장님 얼마 가지고 한 거예요? 그 수익금 인증할 수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계속 이제 얽히면서 이제 설명이 될 텐데요. 일단 그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과거에 MEXC 거래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MEXC 거래소랑 그 비트겟 거래소에 파트너십이 돼 있는데, 사실 비트겟 거래소는 제 매니저가 뭐 이직을 했다고 해서 없고, MEXC 같은 경우에는 이거 공유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8월 8일 날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YGG 코인으로 길게 얘기하진 않을게요. 저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사람으로서 뭔가 이제 불안함이나 불쾌감을 제가 조장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만은, 일단 저는 트래블 룰이 안 되는 거래소에 큰 규모의 금액을 운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꼈어요. 이 부분은 MEXC 거래소의 YGG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알 사람들은 다 알고요. 모르는데 굳이 이 거래소에 대해서 안 좋게 선입견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혹시 이 거래소를 쓰고 있는 특히 우리 구독자나 찐팬들은 저를 따라서 MEXC 거래소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수료가 낮아서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지만 거래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곳도 믿지 말라고, 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곳은. 근데 부정적인 이슈가 지속적으로 있는데 여기에다가 큰 금액을 투자해서 매매하는 것은 좀 제 생각에는 좀 부담이스러워서, 아시는 분들은 특히 우리 채널지 멤버들한테 미리 다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시드를 인출을 해서 여기다가는 최소 시드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최소 시드가 어떤 시드냐? 아까 말씀드렸던 1000USDT로만 했습니다. 정확하게 1000USDT는 아니에요. 첫 번째 주차는 1000USDT보다 크고, 두 번째 주차는 결과적으로는 1000USDT보다 작아요.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왜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얘기를 하냐면, 2부 영상을 좀 재밌게 듣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 얻어진 수익률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구심이 없어야 되니까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입으로 바로 넘어가셔도 돼요, 찐팬들은. 결과적으로는 이 그림과 같이 사실 MEXC에 있는 시드를 다 인출하고 정확히 1000불은 아니에요. 1000불 가량만 잔금만 좀 남겨서 우리 팀원들이 하는 챌린지 300불 챌린지 하기 전에도 우리 팀원들은 알지만, 그리고 우리 매니저님들은 알지만 300불 챌린지도 제가 먼저 했었어요. 그때 2, 30배 수익 거두고 마무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1000불 챌린지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아니 비선아님, 이때 지금 최종 인증한 수익률은 1300인데 왜 이때는 1400입니까? 그리고 비서장님 자세하게 보니까 워터마크도 다른데요. 이거 조작 아니에요? 우리 팀원들이랑 워터마크를 바꾸는 과정을 한번 했었고요. 이게 한번 BTC 엠퍼러, 이게 BTC 엠퍼러가 뭐죠? 저의 이제 그 태그 명이죠. BTC 엠퍼러로 바꿨는데, 이게 한번 바꾸니까 다시 비닷선닷 황으로는 안 바뀌더라고요. 안 바뀌더라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400%가 아니라 1331%로 이번 해당 주를 마무리해서 지금 이 당시에는 비닷선닷 황으로 해가지고 우리 팀원들이랑 수익률 공유를 했었던 건데, 지금에서 다시 일관성 있게 이거를 거래소에서 다운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제 1331%인 걸로 인증이 됐어요. 그리고 다행인 거는 이제 30일 동안 못 바꿔서 다시 확인 못하지만 BTC 엠퍼러라고 하는 태그가 마음에 들고, 그리고 제가 저희 팀원들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분들이에요. 수강생분들이 저보다 거래소를 더 잘 압니다. 이 BTC 엠퍼러라고 누가 이게 중복으로 닉네임을 세팅하려고 하면 중복된다고 해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워터마크로서의 기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니라 한 분께서 궁금해하셨던 수익금은 이게 1000불 챌린지를 모델로 해서 배경도 말씀드렸죠. 본 시드는 비트겟으로 가 있어요. 비트겟으로 가 있고 지금 저희 팀원들도 시드를 MXC에서는 빼고 있는데, MXC 매니저님 혹시 이거 보면 마음 아프실 텐데 죄송합니다. 이게 좀 불안한 부분에 있어서는 잠시 넘어갔다가 안정화 된다고 판단하면 다시 넘어올게요. 수수료가 좋은 낮은 MXC 화이팅이긴 한데 제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잠깐 시드를 다 뺐어요. 하고 결과적으로 수익금이 나오게끔도 세팅이 가능해요. 그래서 16,000불, 일주일 동안 수익이니까 일주일 동안 한 2천만 원 정도 번 거죠. 이게 뭐 작으면 작고 크면 큰데, 저 비선한 기준으로 크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수익률 자체는 커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이 수익률로 본시드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하지만 본시드는 일반 구독자 시청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지금 이 챌린지 계정으로 쓰고 있는 MXC 계정 저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레퍼럴 받는 계정, 하나는 제 매매하는 계정. 이게 유일한 매매하는 계정이고, 레퍼럴 받는 계정은 또 다른 인플루언서의 레퍼럴을 쓴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거래하지 않아요. 별 이야기를 다 하네요. 이 지금 챌린지 용도로만 쓸 거예요. MXC 계정은 지금 생각에는 했을 때, 이거 하나 장점, 이 말이 좀 이제 꼬이는데, 하나 장점은 기간 수익률에 대해서 이렇게 인증하는 태그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포지션 수익률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양빵 찌고 하나 말하고 뭐 5번 패배한 다음에 한 번 승리하면은 그것을 입절받다라고 얘기하는 마음 여린, 자존감 낮은 그런 전문가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문가뿐만 아니죠. 여러분도 그렇게 오픈톡이나 텔레그램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지금 비트겟에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MXC는 떠나려고 보니까 이 기능이 되더라고요. 기간 수익률이 나와서 누적 손익이 나와서 챌린지용으로 쓰려고 하는데, 그래서 해당 시드가 1000불 조금 넘는 기준으로 해서 1000불 조금 넘는 기준으로 해서 이때 1300% 수익을 봐서 한 2천만원 정도, 한화로 2천만원 정도 일주일 동안 벌었고,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주로 매매한 영역은 한 3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3일 정도에 1300%를 번 건데, 이 1300%가 재현성 있다고 지금 얘기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시드를 우상향시킬 수는 있는데 이렇게 폭발적으로 상승한 거는 우리 팀원들한테도 누누이 얘기하고 있어요. 운이라고. 연승할 가능성을 만들어 놓고 연패할 확률을 끊어버리면 무한 원숭이의 타자 없애버리기, 그리고 무한히 반복하면 좋은 가능성이 발현되기 때문에 그때 연승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해서 매매하자는 거였고, 마침 제가 복귀하는 시즌에 맞물려서 제가 텍스트 레슨, 우리 챌린지방 레슨을 좀 매우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승률 또한 좋아서 고수익률을 달성하지 않았나. 수익금 자체가 크진 않지만 종래 대회 WSOT나 비트겟 대회가 300불이나 500불 기준으로 대회를 합니다. 그거에 비하면 더 높은 시드로 해서 수익률을 낸 거기 때문에 수익금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의미 없는 수익금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사실 지난 영상에도 이제 오른쪽 오브젝트 트리 똑같이 해놨는데요. 이거 열어보면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이거 3주 결산을 사실 드라마틱하게, 이게 사실 다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드라마틱하게 하면 1400%를 인증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이제 과거에 그러니까 13일부터 19일이 안 끝났을 때 순간적으로 가장 높았던 수익률인데, 이걸로 하면 어땠을까 하고 페이크로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고,
또 하나 페이크는 21일부터 26일까지 1350% 수익률이다. 이거 곱하면 2만% 넘거든요. 그러면 13일부터 19일, 그리고 약간 제가 사기치려고 한다면 20일부터 26일까지 수익률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왜 차이 있는지 알겠죠? 이게 13일부터 19일까지 이제 1400%가 됐다가 인출하고 지금 이 네모 영역에서 손절했어요. 2부에서 얘기할 거예요. 네모 영역에서 손절한 게 이 13일부터 20일, 20일에서 27일로 넘어가는 이 사이에서 손절하는 바람에 인출 후에 손절 본 것 때문에 1400%에서 1300%로 좀 줄었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 낚이면 안 돼요. 13일부터 19일까지, 그리고 21일부터 26일까지인데 20날 손절 본 걸 빼니까 1350%죠. 이때 손절 본 걸 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빼면 안 되겠죠? 이게 예전 영상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100만원이 20만원이 됐어요. 20만원을 다시 100만원으로 만들면 내가 누적 손익이 400%, 즉 20만원에서 80만원을 번 사람인가요? 아니죠. 100만원이었다가 20만원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100만원이 됐으니까 누적 손익은 0%여야 하죠. 무슨 말 하는 건지 알겠죠? 손절 본 날을 빼면 이렇게 페이크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 기간으로 하면 13일부터 20일, 그 20일부터 27일까지 다음과 같은 수익률을 가졌고, 이날 손절한 것 때문에 3주차도 4주차도 최종 데이터는 좀 손해를 봤어요. 손해를 봤지만 이것 또한 실력인 거고요. 그리고 챌린지 중에 그 금액을 모의해서 한 부분과 MXC 거래소의 어떤 잔고를 인출하는 과정에서 했던 매매이기 때문에 3주차에는 1000불보다 약간 높은, 4주차에는 1000불보다 약간 낮은 금액으로 각각 10배를 해서 2주 동안에 약 3천만원 정도 인증 가능한 수익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본 계정은 더 높은 시드로 비트겟에 있어요. 그러나 수익금을 인증하기 위해서 다른 계정까지 오픈하는 형태로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이해하실 수 있죠? 수익금이 중요하냐 수익률이 중요하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도 지금 좀 하고자 하는데, 둘 다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산이 부족할 때는 수익금이 크게 보이지만 자산이 많을 때는 수익률이, 안정적인 수익률이 더 크게 보입니다. 다만 제가 본 강의에서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따고 배짱 기법에 대해서는 복리 우상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잘하는 매매가 아니다라고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즉 한 번 수익률을 펌핑해서, 아까 1달러짜리를 빙의해서 1달러로 100달러를 만들었어요. 그 속도가 100달러를 1000달러로 만드는 속도에 비해서 물론 느려질 수 있죠. 느려질 수 있지만 말도 안 되게 느려진다라는 것은 재현성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그런 매매 방식이라고 한다면 수익률은 의미 없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 팀 비선왕은 뭘 하고 있는지 알 거예요. 시드의 규모와 상관없이 수익률을 승과 패를 반복해서 복리로 우상향하기 위한 방법으로 마인드 트레이닝을 겸해서 타리마에 대한 학습과 실매매와 과거 차트 분석과 매매 복귀라고 하는 트라이앵글 과정들을 반복하고 있다는 걸 기억한다면 수익률 자체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팀원들을 통해서 꼭 증명할 거예요. 증명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앞서서 아마 말씀을 드리려다가 아마 말이 먹혔는데, 챌린지용으로만 당분간 사용할 MEXC 계정에서는 손실률을 20%로 고정하고 있습니다. 20%로 고정하는 이유는 본 강의에서 잘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해하실 거고요. 다만 본 계정의 경우에는 물량을 크게 잡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손실률을 5%로 낮춰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과 같은 형태로 우상향은 가능하나 폭발적인 폭발력 자체는 조금 작고, 다만 안정성을 높인 매매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매매 시뮬레이터로 살펴보면 지금 루팅하는 지금 매매가 오른쪽에 있는 매매죠. 이게 손실률 20% 매매라고 하면 간혹 가다가 이렇게 청산 나는 이벤트들이 존재합니다. 청산 가능성을 일부 열어두고, 그리고 시드의 우상향을 폭발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때 비율 관계도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약 7, 80%는 10배를 달성하고 한 6, 7%는 청산이 달성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청산이 될 수 있는 매매 전략으로 낮은 시드에서는 진행을 하고, 이때 손실률을 5%로 낮추게 되면 청산되는 이벤트는 확률적으로 100가지 우주 중에 하나의 우주에도 없어요. 지금 보면은 손실을 보는 우주가 99개 중에 1% 확률일 뿐입니다. 다만 시드가 우상향하는 속도가 좀 느리겠죠.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죠? 찬찬하게 우상향해도 좋으니까 리스크 테이킹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드가 높을 때, 물론 이제 시드가 높으면 레버리지 제한이 있는 부분도 있고 잘 모르시겠지만, 그리고 스탑로스를 우리는 꼭 하는데 스탑로스가 밀릴 때 좀 손해보는 부분들이 좀 별도로 추가적으로 더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계정이 이렇게까지 높은 수익률을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많은 부분이 좀 해소가 되었을까요?
추가로 좀 더 해볼까요? 거래소 MXC 거래소인데요. 여기 손익분석. 지금도 사실 1000% 하고 인출하고 1000% 하고 인출하고 다시 지금 좀 1000%인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1000%인데 제가 수익률 인증을 하고 영상을 찍으려고 계획을 해놨는데 여기에서 손절하는 바람에 수익률이 좀 떨어졌잖아요. 1400에서 1400에서 떨어진 게 아쉬워서 사실 이 구간 동안에는 아예 매매를 안 했어요. 이제 1000% 달성한 게 떨어지면 아무래도 영상에 어떤 파급력이 좀 떨어질까 싶어서 1000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를 만족하기 위해서 시드는 다시 리셋하고 1000불만 남겨놨는데 이제 27일이 시작됐기 때문에 다시 이 계정으로 매매를 한번 다시 해볼게요. 본 계정 매매가 우선이겠지만 뭔가 교육용으로는 이 MEXC 계정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살펴보면 여기서 손익 분석을 누르게 되면 오늘 매매를 안 해서 오늘의 손익은 없고요. 최근 7일 손익, 뭐 최근 30일 손익이 있는데 최근 30일 손익의 퍼센티지가 생각보다 작죠. 하지만 수익 금액이 상당히 크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드를 이 앞에 매매했을 때는 시드가 컸어요. 컸기 때문에 한 2만 불 넘게 수익 본 게 이제 묻히는 거예요. 묻히는 거. 그래서 퍼센티지가 한 달 수익률이 좀 낮게끔 책정됐는데 그 부분은 제가 수익률을 뭐 속인 게 아니라 시드가 큰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가 시드를 빼니까 상대적으로 손익률이 낮아 보이는 겁니다. 잠깐. BT 계정을 공개 안 하는 이유가 시드 규모를 조금 이제 제가 공개를 일부러 안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편집을 통해서 퍼센티지는 남겨놓고 수익 금액 자체는 좀 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겠죠. 보시면 지금 1300%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또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첫 번째 영역에서 손실을 봤기 때문에 그 영역이 제거가 되니까 1350%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역을 포함시키면 괜히 포함시키지 말까요? 포함을 시키면 첫날 손해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99% 아까 봤던 그 화면이 되는 거고 누적손익은 제가 1000불 부근으로 리셋을 했는데 첫날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거 기준으로 1000%를 하다 보니까 누적손익이 10,000불 이하로 나온 부분이고 이거를 인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사실 누적손익 저는 이제 손익보다는 비율의 프랙탈 관계 상대적이지만 절대적인 관계 그러니까 상대성이 절대적인 관계의 복리 우상향을 바라는 매매 기법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누적 손익은 안 나오게끔 하려고 했으나 뭐 궁금하시다고 하니까 하고 좀 튀어서 보면 자세하게 보이나요? 네, BTC 엠퍼러 저의 워터마크고 누적 손익, 뭐 자산 트렌드 이런 거 볼까요? 네. 이게 사실 누적 손익보다 적게 나오는 거는 아마 이게 그 수익 보자마자 다 인출해서 그래요. 1000불로 남아있는 게 오래 지속되어 있는 거는 이 뒤로 매매 1000배 찍고 1000% 찍고 매매를 안 해서 그런 거고 초기에 한번 손실 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 부분이 작아서 누적 손익이 10,000불보다는 적게 나온다. 뭐 제가 뭐 속이는 게 있겠습니까? 뭐 하는데 앞으로는 누적 손익은 좀 빼고 어떻게 되는 거지? 누적 손익은 빼고 이 화면을 좀 인증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13일부터 19일까지 3주차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거 이쁘게 바꿀 수도 있더라고요. 워터마크 확인하시고 누적 손익 누적 손익 퍼센트만 나오는데 누적 손익까지 나오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이랬다 해서 이틀 동안에 2주 동안에 매매를 액티브하게 하지 않았어요. 아까도 보시면 알겠지만 액티브하게 매매한 날은 한 3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25일날 새벽까지 매매하고 매매 안 했어서 이틀 정도 바싹 매매하고 1000% 수익을 봤던 거고요. 그럼 매매 이력에 대해서는 2부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상의 인증이 필요할까요? 제 뭐 거래소랑 뭐 MEXC를 떠나는 마당에 MEXC 거래소에 제가 뭐 주작이 있으면 MEXC 관계자가 저를 뭐 처단해 주세요. 그리고 사실 뭐 이 정도 되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누가 칼로 협박했냐인가요? 누칼협?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믿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2부를 재밌게 보기 위해서 저의 찐팬들조차도 혹시 그러니까 선의로 궁금해서 물어봤을 수도 있고 안티라서 물어봤을 수도 있는데 선의로 궁금해서 물어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황하게 이 그 수익 인증 태그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에 대해서까지 다 보여드린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 부족해요. 이게 3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자기가 수익 보고 그냥 올린 거는 2류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 팀 비선학 멤버들은 왜 이게 그 재현성 있는 매매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것까지 마무리하고 2부로 넘어갈게요. 2부 가기 굉장히 힘드네요. 네, 거의 종반으로 가고 있는데요. 저희 팀 비선학의 어떤 챌린지의 텍스트 레슨을 보면
어떤 형태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했던 모든 대화가 각기 다른 형태로 편집되어서, 편집이라고 하는 거는 조작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그런 거죠. 지니파파님이 올려주신 내용 가운데에서는 뭐 저의 손절과 관련된 내용도 있네요. 8월 18일 날 했던 내용이라고 하는데 다운받아서 보면 제가 몇 시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어떤 그림을 보고 있는지가 사실 결과적으로는 다 박제되는 형태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저는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고요. 결과론적으로 사후 해석을 통해서 사전에 그렇게 했어야 한다라고 하는 순한 논법을 제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임펄스면 오르지만 임펄스인지 모르니까 오르는지 내리는지 모르는 거죠.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조정파 ABC였으니까 나중에 그 시작점을 뚫을 겁니다. 하지만 시작점을 뚫지 않았으면 ABC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뚫었어요. 그럼 얘는 임펄스가 아니라 ABC인 것이 컨펌됩니다. 결과가 나와야 과거가 해석이 가능해요. 이게 마무리가 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트레이딩과 관련되어 있는 매매 이론들은 더럽혀져 있습니다. 이평선도 마찬가지고 MACD도 마찬가지고 RSI도 마찬가지고 다이버전스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것들이 다 그래요. 엉망입니다. 엉망. 결과론적으로 해석하니까 맞아 보이는 거지. 그것을 현재에 적용하게 되면 안 맞게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떳떳하기 때문에 저의 모든 대화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박제가 되는데 이 부분은 저장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팀 비서장의 고유 컨텐츠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공개는 사실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박제가 있고 또 다른 형태도 있어요. 용댕님 같은 경우에는 원문 그 자체를 백업을 해서 공유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보면 뭐 이를테면 1, 2진법의 장단점은 뭐가 있죠? 타점 리뷰, 뭐 리듬 연습, 그리고 뭐 전쟁의 설계법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 박제가 돼요. 제가 한 말들이 그만큼 자신 있다는 얘기고 또 우리 준식님께서 저장해 주신 거를 살펴보면 전체 정리되어 있는 페이지가 좌측 하단에 보면 7월까지가 192페이지고 지금 8월 챌린지가 굉장히 터프하고 굉장히 밀도가 높죠. 그래서 200페이지가 적어도 넘는 형태로 사실 어떤 교육을 찍어내고 있어요. 하지만 했던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고 그것을 체화해서 제가 하는 매매처럼 우리 팀원들이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적어도 2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후에 저희 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이게 가능한 거야? 뒤에서 끼워 맞춘 거 아니야? 혹은 여러 가지 의구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부 영상 때는 저의 인증됐던 수익률이나 수익금이나 혹은 저희 매매들이 의심받는 상태에서 진행하면 사실 몰입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몇 군데에서 얘기했던 것들만 좀 빠르게 가져와서 제가 어제 새벽에, 오늘 새벽이네요. 27일 날 새벽에 다 캡처를 해두고 이 부분만 설명하고 빠르게 2부로 넘어가야겠다라고 저장을 해놨습니다. 하나씩 좀 볼게요. 첫 번째는, 8월 17일 오전 9시 13분. 8월 17일 오전 9시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이 시점으로 좀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분봉으로 변경하고요. 8월 17일 9월 20일, 9월 20일 아니라 9시 20분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대화를 살펴보면 9월 13분이 되겠고, 이 지점에서, 정확하게 시간을 맞출까요? 9월 9시 20분. 꼬리를 말고 반등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제가 얘기했던 건데, 어, 저희 뭐 리듬 이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사실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 리듬으로 내리게 되면 롱을 잡을 수가 없다. 더 빠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8월 16일 날 예지했던 시나리오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반등했을 때 숏을 쳐서 먹는 방식. 그리고 이 부분이 어디죠? 이 부분이 사실 경계선이 여기였을 거예요. 경계선. 그리고 이 지점에서 아마 얘기를 했을 거고요. 매수 영역이 아니죠. 분석하는 영역이고 살펴보면 이 지점에서 한파 올라서 여기에서 시나리오 경계선을 손절 잡고 숏을 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 그리고 내 손절이 의미 있는 손절이 제대로 설계합니다. 이 부분 2부에서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명명한 제가 개발한 어떤 특정한 모양의 리듬으로 빠지다가 쭉 빠지는 이벤트가 생기고 그래야 비로소 저점이 생기고 이때 이런 일들 많았거든요. 아, 이 시점이 어디 시점이었냐면 조금 더 넓은 스케일로 보게 되면 나와라. 네. 아직 이 저점을 깨지 않았을 때요.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세요. 이 지점을 깨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이 지점을 깨지 않고 상승하는 거에 대한 관점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뭐 많이 있었다기보단 절반은 그랬겠고 절반은 빠진다고 했겠죠. 뭐 그게 중요한가 싶지만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빠진다고 하고 이 시점에서도 더 빠진다라고 얘기했던 내용, 그걸 통해서 매매에서 수익 실현하는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 리즌으로 살펴보면 네, 쭉 빠졌죠. 그래서 이 해당 시점에 손절 잡고 롱 관점자, 우리는 관점이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롱 타점자들은 아마 여기에선 다 터졌을 거예요. 그리고 같이 했던 내용, 이 보일라는 중요한 내용인데 롱인가 반등인가 찐반인가 반복할 때 저희 리듬 트레이더는 특정 리듬을 발견했을 때에는 멀었어, 롱 안 치는 거죠, 숏을 치는 거죠 하는 방식으로 먹어갈 수 있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이 지금 8월 18일 새벽이 되겠는데 8월 18일 0시에 이전에 사실 저점을 한 번 더 깬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 매매가 사실 하루 종일 제가 바빴던 날이었어요. 그냥 정신 스트레스 없이 특정 리듬을 발견했을 때 그저 이제 어떤 매매를 반복하면 리듬 트레이딩이 되고 그 경우에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미리 얘기한 예지가, 그러니까 이게 예측이 아니에요. 관측, 리듬을 관측해서 그 리듬대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실현하는 과정이고 이때가 이제 입절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저점을 여기서 한 번 더 빠진다고 했죠. 여기에서도 더 빠진다고 했고 반등 왔을 때 여기서 다시 이 저점을 깬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쉽다는 거예요. 언제 반등하지? 이 지금 코리니를 잃었거든요. 여기 숏인가? 숏이 아니라 롱인가? 여기 스탑로스 걸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스탑로스 걸고 롱치고 손절나고 스탑로스 걸고 롱치고 손절나고 스탑로스 걸고 롱치고 손절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저점을 깨면서 저의 매매가 입절이 됐기 때문에 입절하고 이 매매가 굉장히 효율적인 것을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매매에 어떤 스트레스도 없고 지면 손절한 건데 질 때까지 먹는 거예요. 대응이라고 무슨 짠하고 아까 봤던 텍스트네요. 반복되는데 대응이라고 갑자기 안 보는 사이에 뭐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사전에 계획된 내용대로 미리 설계하고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우리 팀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올라갈지 내려갈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장세를 이해하고 확률 높은 방향으로 찍는 것이다. 오르거나 내리는데 점과 선 얘기는 2부에서 할게요. 관성선이고 변곡은 점인 거를 인지하고 매매를 한다. 인지하고 매매를 한다. 이 얘기를 했던 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방을 보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하방을 보는데 디테일한 얘기는 하겠지만 제가 이 지점에서 롱을 쳐서 여기에서 일부 익절하고 여기서 2분의 1 익절, 여기서 4분의 1 익절, 여기서 4분의 1 익절을 해서 마무리를 했어요. 이때 기준으로는 사실 상방을 보고 있었던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마지막 부분 익절, 스탑로스 조이기를 해서 마지막 부분 익절이 여기에서 됐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2부에서 제가 마지막 스탑로스가 나가고, 그러니까 익절이지만 스탑로스가 나간 다음에 자세를 고치 않고 플렉서블 바디를 강조해요. 그 다음부터 다시 하방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가 질 때까지 하방만 먹었어요. 하방 먹고 하는데 한 번 매매해서 쭉 먹는 것이 아니라 복리로 매매를 한 거예요. 끊어서 매매해서 익절하고 끊어서 매매하고 익절하고 끊어서 매매하고 익절해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복리로 연승을 했다. 18일 이게 오전 0시 11분까지고 이게 오전 9시 17분이 이거네요. 여기서 쭉 빠졌어요. 계속 하방만 보는데 여기서 매우 큰 하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좀 밝게 할게요. 안 보이나요? 이 지점에서 아침에 저는 사실 여기서 숏을 먹고 여기서 익절했어요. 이 길게 내려오는 거 먹었던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아침에 브리핑을 한 거죠. 며칠 동안 상방에서 하방을 방향 바꾸면서 아까 말했던 그 상방에서 하방으로 바꾸면서 저점 찾기 하지 말고 이거 반등이니 이거 찐반이니 하지 않고 리듬대로만 먹어가지고 방향을 알아서 먹은 게 아니라 관측해서 예측한 다음에 타점을 동기화해서 먹은 겁니다. 하락하면 저점 찾기 대환장 파티가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큰 하락이 나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사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전문가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큰 무빙 하나 나오면 이제 해제충 양산됩니다. 내가 이렇게 떨어진다 했지. 그리고 코리니들은 어떤 전문가가 이 하락을 맞췄지 이러고 있는데 다
이 대환장 파티라고 표현을 하는데 맞춘 사람도 잘한 게 아니고요. 맞춰야지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맞추거나 틀리거나 둘 중 하나 합니다. 관점을 상방으로 보면 계속 내리다 언제 올라요. 하방으로 보면 계속 오르다 언제 내린다고요.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팀원들한테는 이런 멘트가 전달이 돼요. 곡개 없이. 조금 멀리 앉아서 조망하면서 다른 코린이 같은 전문가들 서로 해제하고 뭐 대응충들 나오고 뭐 이런 것들 보면서 누구는 막 으스대고 누구는 버릇하고 뭐 이런 장면들 보면 된다는 거죠. 우리는 편안하게 매매를 하고. 다만 우리 가운데에서도 롱을 본 사람이 있고 숏을 본 사람이 있지만 다 1승과 1패로 규준화되어 있고 모두가 승대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렇게 하락할 때 청산 난 사람이 오피셜하게 저희 팀에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챌린지 멤버 가운데에서 지금 이 하락이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졌는데 11.79% 떨어지는 동안에 단 한 명도 청산 나지 않았다. 평상시처럼 굉장히 평온하게 매매해서 이익 본 사람은 이익 보고 손실 보는 사람은 자신의 손실률에 맞추어가지고 이 짧은 파동에서 손실 본 것과 큰 파동에서 손실 본 것이 서로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그 다음 내용은 같은 날이네요. 해제충이랑 대응충 전문가 관조하면서 구경이나 하고 이제 횡보 장세가 펼쳐지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걸 예측하자는 것이 아니라 시간 이격을 기다려서 횡보하는 걸 확인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빠질 수도 있죠. 바로 오를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그거를 예측해서 매매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횡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관측해서 이 관성이 유지되는 거에 베팅해서 매매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횡보 안에서 작은 리듬으로 매매할 생각이다. 이 움직임에서 매매할 생각이라는 거고 한 파 더 빠지는 게 리듬적으로는 옳아요. 이게 저희 관성 매매, 리듬 매매에서는 그런데 이게 빠지더라도 여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 매매가 매매 사이클을 돌려야 복리로 우상향되는 속도가 빨라지는데 너무 큰 파동으로 매매하게 되면 입절이든 손절이든 그 시간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는 큰 리듬은 떨어지는 리듬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고 저점 징후가 우리 팀 비서나 제가 이제 고안한 저점 징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점 징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쇼치는 방식으로 큰 파동으로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얘기한 겁니다. 횡보가 예상되는데 예측 매매하지 말고 충분히 횡보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삼진법, 사진법 일반적으로 구독자나 시청자분들 모르겠지만 저희의 정규화되어 있는 매매 방식입니다. 삼진법과 사진법 위주로 작은 규모로 매매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이 구간 동안에는 그렇게 매매해서 수익을 봤습니다. 내려가는 기간에는 내려가는 리듬을 먹어서 수익을 보고 즉 추세장에선 추세를 먹고 횡보장에서 일반 조정장에서는 횡보 조정 일반 조정을 먹어서 매매를 한다. 그래야 장세를 타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오후 10시 19분 10시 19분인가요? 이 같은 얘기를 한 거네요. 10시 19분 아직 이 범주예요. 범주인데 이때 얘기한 거죠. 코인은 다 사기다. 반복되는 얘기고요. 또 하나 더 있어요. 또 하나 대표로 예시를 몇 가지 드는 거죠. 이 지점에서 쭉 5분봉으로 볼까요? 이 전체 시간은 1시 30분, 오전 1시 30분입니다. 새벽인 거죠. 1시 30분이면 대략적으로 이 영역이었겠네요. 지금 사실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영역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 영역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하락이 저점 징후가 없어요. 저점 징후는 저희 팀 비선왕 안에서 리듬으로 파악하는 저점 징후가 있어요. 그 저점 징후 없이 또 다른 형태의 어떤 특정 리듬으로 내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소파동 보면서 이 얘기예요. 이제 오르나? 이제 오르나? 이제 오르나 하는 사람들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매매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그림을 얘기를 해서 너무 끌지 않고 거의 수직하게 내리는 거를 기대했고 이렇게 내리면 지금 2타점에 진입해서 반등 롱을 먹고 입절하겠다라는 내용이었고 실제로 살펴보면 이 시점 하고 얘기한 지 지금 몇 분 봉이죠? 5분 봉이죠? 네,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여기 롱 진입하고 여기서 입절하는 단계까지 그러니까 사전에 예고하고 그리고 지금 어떤 그림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진법에 대한 그림인데 이러면 이제 어디서 손절할지 어디서 입절할지가 다 정리되어 있고 시드에 대한 규모와 레버리지와 모든 부분들이 다 정의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경우에만 2류라고 했어요. 1류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1류는 제가 한 매매가 우리 팀 비서한 멤버들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지속적으로 예지하면서 했던 이런 매매들인 거예요. 다시 30분 봉으로 다 끝났나요? 한 두 개 더 있나요? 지속적으로 매매가 있어요. 매매가 있는데 여기까지가 아마 3주차 매매고 여기까지 해서 1300% 정확하긴 1400%인데 이 지점에서 롱으로 한번 손절난 매매가 있어서 숏으로 한번 손절난 매매가 있어서 좀 그렇게 됐고 다시
5분봉으로 확대해서 다음 코멘트들을 좀 살펴보면 다음 코멘트는 오후 3시 6분 오후 3시 6분 이건 뭐죠? 네, 의미 없는 거네요. 아무튼 그 전주에 1400% 하고 그 다음에 4승 1패에서 누적 손익 160% 됐을 때 워터마크 바꾸고 한 것도 같이 이제 고민해서 바꿨어요. 바꿨는데 뭐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이 어디죠? 8월 24일 목요일 오전 그러니까 0시 이제 새벽 0시 50분 했던 내용인데 0시 50분 0시 50분에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살펴보세요. 지금 이 다음에 어떻게 갈까요? 여기 저항선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식이면 제가 아래서 여기서 롱을 잡았거든요. 2-A라고 하는 진법으로 이런 식이면 원래는 사실 고점을 뚫을 때 익절을 하는데 익절 다 안하고 부분 익절 하겠다 일부만 익절하고 이 저항선 다 뚫리고 올라갈 것을 대비해서 고점 근처가 아니라 더 올라가는 리듬이기 때문에 완전 익절하지 않고 음, 부분 익절하고 슈팅이 나면 슈팅 자리에 익절해서 마무리하겠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공개 영상 찍겠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여기서 롱 잡았던 내용들, 이 디테일한 내용들은 2부에서 다시 할 거예요. 하락하는 듯 했지만 여기 저항들이 많이 있죠. 저항들을 네, 크게 뚫어버렸죠. 이게 롱을 예측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구분을 잘 못하는데 일반적인 구독자들은 모를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리듬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고안한 거예요. 비선병법과 함께. 이 리듬 트레이딩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관측해서 예측해서 매매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리듬과 타점과 마인드가 서로 다 얼라인 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비선병법이에요. 여기서 진입해서 여기서 입주했다 뭐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뭐 블라블라 해서 더 진행했을 때 거의 마지막 내용까지니까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지속적으로 여기서는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 내용 뭐지? 앞서서 올라간다고 했던 거 전체 익절한 내용이고요. 예, 승률이 있구나. 4승 1패에서 160% 그리고 방금 거 올라가는 거 먹어서 527% 누적선이 달성했을 때 얘기하면서 매매를 하고 있었던 부분들 같이 공유를 드리는 거예요. 이 얘기 계속 왜 하고 있냐면 제가 이렇게 대조해가면서 뒤에서 설명할 자신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을 거면 믿고 믿지 말라면 믿지 않아도 되는데 일단은 디폴트가 믿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저 비서장 자체가. 그쵸? 그런데 일단은 저조차도 믿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사실 거짓말 치는 게 없거든요. 근데 낮은 확률에 베팅하기 위해서는 손익비가 높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 개념도 없을 것 같은데 승률이 낮은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손익비가 높아야지 가능한데 지금 제가 손익비 높은 타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선항이라고 하는 사람을 믿는 타점은 승률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일반적으로 유튜버들, 전문가들 다 사기꾼이기 때문에 제 자신이 저 자체도 믿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저를 믿을 만한 근거들이 필요한데 믿었을 때 이런 리워딩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야 제가 어느 장단에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매매가 실제로 가능합니다. 이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팀 비서나 챌린지 멤버들은 다 알고 있지만 일반 구독자 시청자분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볼 텐데 그거 일일이 다 소명하면서 어떻게 제가 지금 1시간, 2시간을 투자해서 의심할 사람은 앞으로도 하겠지만 의심 안 할 사람은 이 영상으로 의심 거두고 저를 믿고 다음 영상 혹은 다다음 영상 혹은 저희 지난 영상들을 봐달라라고 의도적으로 썸네일도 어그로를 끌어가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인증해가면서 할 수 없잖아요. 다시 좀 볼게요. 8월 24일 오전 1시 25분 8월 24일 오전 1시 25분 그러니까 이쯤이네요. 이게 지금 여기에서 슈팅이 나기 전에 직전에 올라간다 얘기하고 여기서 입절까지 다 끝난 다음에 제가 얘기한 거죠. 제가 관점이 있어서 이익을 받냐 이거예요. 관점 없었어요. 저 관점 없이 매매하고 있어요. 저의 진짜 공부편에서 제가 우리 트레이딩 하는 멤버들, 팀 비선한 멤버들한테 관점 제시 없이 가이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저는 큰 그림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선입견이 돼서 큰 손실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 팀원들이 이끌어가는데 독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맞추잖아요. 맞추는 거는 매매를 성공시키는 거예요. 내가 차트가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내 매매가 나의 시드를 우상향시킬 수 있게끔 설계한다는 거예요. 다시 저희 공개 영상들을 살펴보면 1월 영상은 너무 기니까 40분이니까 1월 10일 영상부터 어디까지 볼까요? 뭐 1억 영상 있지 않았나?
그쵸? 1월 10일 영상부터 1월 20일 영상까지 스트레이트로 다 보세요. 그냥 다 보시면 보면 제가 관점이 맞아서 맞춘 게 아닌 수익을 보는데 이제 타점들이 굉장히 정확한데 타점들이 놀라울 정도로 미친 듯이 정확해요. 그래서 인기가 많은데 그래서 제가 관점을 잘 맞추는지 아는데 다 본 다음에 다시 한번 보세요. 관점을 맞추는 정확도가 높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이익을 보고 있는데 그게 엘리엇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비선병법과 리듬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원리가 있었던 것을 그때는 강조해서 가르쳐 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비선병법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는 비선병법 외전이 탄생하려고 하는 순번이고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얘기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판타지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예지해서 익절하고 타점 들어가고 하는 거. 모든 대화랑 시각이 다양한 방식으로 박제되어 앞서서 봤다시피 그것이 텍스트 레슨이라고 불리는 것이고 지금 200페이지에 다다랐는데 올해가 지나기 전에 한 400페이지는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저는 자신감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잠시만. 그 다음에 24일 오후 11시 44분 24일 오후 11시 이 부분이네요. 이 부분에서 673% 여기서 숏을 먹고 673% 달성한 다음에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오늘 그러니까 이 하락 이전에 어떤 특정 리듬의 이름인데 그건 아직 일반 시청자분들께는 공유를 못 드리는 게 어떤 전문가들이 베끼는 바람에 제가 책을 써야 되는데 나중에는 다 알려주면은 당연히 이건 다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먼저 저희 팀 비선학 멤버에게 우선권을 주고 차츰차츰 저희 모든 비공개 영상은 공개 영상으로 바뀔 거니까요. 그리고 일부러 숨기진 않는데 시간차를 좀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락 익절하고 안 끝났다는 거는 지금 내려가는 흐름이 안 끝났다라는 거예요. 내려가는 흐름이 안 끝났다 그런 내용이고 이것도 자꾸 숨겨서 죄송합니다. 뭐 특정 이름의 리듬이 나오기 전까지는 롱타점은 뒤로 물린다는 게 이 저점 잡고 롱치거나 어디 특정한 지점에서 롱치는 거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앞서서 자주 봤던 내용이죠. 하락에 베팅하겠다는 얘기고 뭐 또 익절했다고 하네요. 뭐 자꾸 익절했네요. 더 내려도 아쉬울 게 없다. 그리고 이게 지금 어느 시점이죠? 더 내렸을 때인가? 이 저점을 깼을 때 또 익절한 것 같고 보면 11시 40분 더 지났네요. 이 부분에서 했던 얘기 같아요. 앞서서 반복했던 내용이 좀 반복되는데 좀 이해해주세요. 제가 매매를 잘해오고 있지만 이걸로 인증받는 게 의미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드가 우상향되는 게 중요하지 누가 잘하느니 이거 연예인 보세요. 운동선수 응원합니까? 운동선수 응원할 거면 운동을 보세요. 차라리 코인 그 사기꾼들 응원하지 마시고요. 매매를 잘하게 만드는 것을 인정받을 예정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1분분 보면서 리듬을 익히면 지금 이게 저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이 시점에서 얘기하는 것 같네요. 0시 18분이니까 이렇게 계속 반등을 주면서 내리고 있는데 이게 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무초식의 초식이라고 하는 어떤 연전이라고 하는 전략을 사용해서 익절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뭐 깨알같이 롤지컬님 출연해 볼까요? 롤지컬님 이제 저는 이제 회복력, 방어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자기가 시드가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다 복구했다라는 내용이에요. 로지컬님 네, 언급 드렸어요. 언급해달라고는 안 했는데 캡처된 거 있네요. 그 다음에 계속 떨어진다고 했죠. 그 다음에 오전 2시, 새벽 2시 21분에 39분이네요. 39분에 정확하게 입절하고 매매 마무리하고 1000% 찍고 출근하고 잤는데 시간 다시 볼게요. 2시 39분 계속 떨어지는데 2시 39분이 어떤 지점인지 죄송합니다. 1시네요. 2시까지 2시 15분 5분 어떻게 움직일 것 같나요? 2시 30분 그쵸? 이게 2시 39분에 일어나는 일이고 여기서 정확하게 익절하고 다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 익절한 다음에 정산에서 이게 앞서서 인증했던 1000% 수익이 되는 거고 이 다음에는 다시 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2주 연속 1000%인데 이게 대회여서 인출을 안 했다라고 하면은 10,000%인데 이거 의미 없는 얘기예요. 인출 안 했으면 또 어떤 일이 있었을지 모르고 저는 인출에 대한 어떤 기술도 강의 안에 녹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인출하지 못하면 도전적인 매매는 할 수가 없어요. 손절할 가능성이 1%만 있다라고 하더라도 손절이 아니라
청산할 가능성이 1%만 있다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청산 납니다. 이건 무한 원숭이가 햄릿을 칠 수 있는 무한 원숭이의 정리에 따르면 그래요. 원숭이를 비리지 않더라도 1%라는 확률은 시행횟수 100번이면 한 번은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만 청산 확률을 아예 배제해버리면 시드가 우상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릴 수 있어서 인출은 필요하다. 그래서 1000% 이런 수익률은 저한테는 없어요. 최대 1000%에서 다 인출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러하듯이. 네, 지금 이렇게 대화를 따라가면서 어떤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들은 이제 2부에서 이제 타점 얘기를 할 거예요. 타점이랑 저희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아, 이게 가능한 거야? 끝나고 나서 맞춘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저희 팀원들은 알아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좋아서 공유를 하고 싶은가 봐요. 공개 영상도 막 찍으라고 하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귀찮거든요. 공개 영상 많이 찍은들 제가 매매로 버는 수익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유튜브는 수익 창출도 안 했습니다. 제가 수강생으로 부자가 되고 싶으면 진입 장벽을 낮췄어야죠. 지금 수없이 반려된 분들 굉장히 기분 상했을 수도 있는데, 저희 게이트키퍼 매니저님이 사실 FM대로 한 것이고, 선정되었다라고 알람 가신 분들도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지금 내부적으로는 일부 선정은 했지만 최종까지 보고 인원 조정을 해가지고 많은 인원이 수강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정예 인원들만 열심히 공부해서 실천적인 수익을 내는 팀 비선학 멤버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입시학원이 사실 이제 그 학원에 등록하기 위해서 시험을 봐요. 분반도 하고요. 그런 것처럼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길게 보고 있어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코인 시장은 마이너스가 있다고 했죠. 패가 망신할 수 있어요.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 속에서 제가 이익을 편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능성 있는 분들을 성심껏 지도해서 그들의 어떤 실력을 향상시켜서 시드를 우상향시키고 경제적 자유에 기여하고 싶어요. 대한민국 유튜버 가운데서, 대한민국 전문가 가운데에서 작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소수의 인원을 데리고 모시고 그들을, 일종의 리얼 버라이어티입니다. 코리니 시절의 모든 기록들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CD가 우상향되는 그 과정을 제가 입증시키고 증명할 거예요. 제가 제 계정으로 사기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남의 계정으로 사기칠 수는 없겠죠. 제가 여러분들이 실력이 높아지도록 사기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실력이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 여러분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제가 속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을 속이지 않으면 알 수 있는 거니까. 돌이켜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영상을 수없이 보더라도 그게 어떤 의미였는가는 통계적 데이터로 이미 입증이 된 거예요. 바이비트 대회를 통해서. 잘하는 전문가의 크루나 예능 방송을 하는 유튜버의 크루나, 오히려 통계적 우수성은 예능 유튜버의 팀에 더 있었다. 다 무슨 소용인가 라는 거죠. 팬심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팬심으로 할 거면 운동선수나 뭐 연예인이나 차라리 이런 분들을 응원하세요. 코인 유튜버 잘못 응원하고 거기에 팬심으로 일치화 시켰다가 여러분들 시드는 가난해지는데 그 사람은 풍족해질 거예요. 정말 미련하게 착취당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번 영상에 상당히 많은 얘기들,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뭐 대회나 뭐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니까 또 하나 어이없는 대회가 있죠. 거래량 대회. 이게 제일 미친 거죠. 거래량 대회는 뭐예요? 여러분이 거래소에 100만 원을 줍니다. 그럼 거래소가 유튜버에게 혹은 전문가에게 혹은 여러분들의 레퍼럴을 관리해주는 분한테 50% 정도를 줘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10%나 20%를 다시 줍니다. 그럼 여러분들 고마워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내고 20만 원을 받으면 여러분들 당첨됐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예요. 거래량 대회 이런 거 저 안 해요. 그래서. 그리고 저 비선항의 어떤 레퍼럴 사용자는 시드를 굉장히 작게 하고요. 매매도 규준화하기 때문에 제 레퍼럴 수익을 최근에 우리 팀원들한테는 공개를 했는데, 그냥 완전히 오픈해 볼게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1500명 구독자를 갖고 있는 유튜버의 레퍼럴을 공개하는데 가입자가 346명이나 돼요. 와, 비서장님 레퍼럴로 부자 됐겠네요. 여러분들이 좀 판단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치들이 틀리진 않거든요. 제가 다른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레퍼럴 수익을 받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는 본 계정으로 매매는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걸 전제하고요. 이게 마이 인컴이 한 주일 동안의 수익인데 346명이 제 레퍼럴 가입자인데 500불이 안 돼요. 한 달이면은 5 곱하기 4에서 2,000불 정도인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의 팀 비선학 멤버들은 시드를 굉장히 작게 하기 때문에 사실 요즘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이 왜 신규 기수 모집을 위해서 저의 레퍼럴 사용이 강제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유저들이 들어와서 매매를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때문에 신입 기수가 비기너 레벨에서 아마추어 레벨로 넘어가기 전에는 평상시보다 레퍼럴 수익이 더 많은 편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보세요. 지금은 한 달에 한 2,000불, 그리고
뭐 이런 이벤트가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2,000불도 안 되죠. 1,000불 중반 정도 될 거예요. 제가 다른 유튜버들 전문가들 레퍼럴 수익을 알아요. 사용 유저가 10명 정도 되는 그 정도 전문가들도 저보다 레퍼럴 수익이 높습니다. 왜 비선항은 레퍼럴 수익이 낮을까요? 본 강의에서 설명하지만 수수료를 아껴야 손익비 손실, 즉 승률과 손익비에 관련된 부분인데 뭐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수익을 통해 가지고 손익비를 쌤쌤 친다라고 하는 논리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시장가 유도하거나, 저는 시장가 매매를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고 레버리지, 그리고 고 시드로 아직 뭔가 매매에 대한 가능성도 못 본 사람들한테 거의 이제 결벽으로 미는 행위죠. 그렇게 해서 이익을 편취하지 않아요. 제가 레퍼럴 수익이나, 그리고 제가 1년 동안 수강생 모집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유튜브는 수익 창출을 눌러놓지도 않았어요. 진작에 수익 창출을 할 수는 있었는데 제가 오랫동안 쉬고 오니까 다시 뭔가를 충족해야 이제 수익 창출이 가능해지는데, 과거에는 이 조건들을 다 만족을 했었거든요. 근데 수익 창출을 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제가 유튜브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매매로 먹고 살아요. 매매로. 다만 자본주의에서 모든 활동은, 특히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두 우리 개개인은 자본주의의 첨단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것을 생각하고 요구하는 것이 부도덕한 것이 아니에요. 다만 제가 경계하는 것은, 제가 이 유튜브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곳을 제가 전쟁터라고 비유하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11년 동안 매매 주식부터 해서 트레이딩을 지속해오고 있으면서 수많은 시체들을 보고 왔는데, 제가 유튜브 하기 전에는 유튜버들 엄청 욕하고 다녔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1년 반차, 물론 활동한 시기는 길지 않지만 유튜버가 돼 있잖아요. 그들과 궤를 달리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일단 경제적으로 괜찮습니다. 다만 이 플랫폼을 통해서 저의 수익을 리스크 없이 극대화하고자 하는 꿈을 꾸고 있어요. 그 실현은 제가 트레이닝 하고 있는 우리 팀 비선학 멤버들, 챌린지 멤버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시드가 우상향해서 시드가 정말 복리로 커지게 되면 그때는 저의 레퍼럴 수익도 높아지겠죠. 여러분들 시드를 우상향 시키면서 발생한 어떤 일종의 커미션을 제가 받는 걸로 누가 뭐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출판을 하게 되면 도서 출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인지도를 얻게 되면 인플루언서로서도 성공할 거예요. 다만 저의 첫 번째 자아 실현은 저의 현업에 있어요. 저는 R&D 혹은 R&BD의 종사자입니다. 연구 개발 혹은 연구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해요. 제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더 윤택해지더라도 그거랑 상관없이, 여러분들 돈 정말 많으면 뭐 하실 거예요? 저는 현업할 거예요. 현업할 때 돈에 좌우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투자를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내 인생을 내 주관대로 살기 위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구독 취소나 뭐 수강 안 한다고 하거나, 혹은 수강생이 나간다고 하거나, 혹은 어떤 유튜버가, 어떤 전문가가 저한테 시비를 건다고 하더라도 휘둘리고 살고 싶지가 않아요. 당당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럴 만한 자존감과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큰 그림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돌아와서 한 번 정도는 이런 영상을 복귀할 때 한번 남겨보고 싶었어요. 이 시장이 얼마나 사기로 판치는지. 그래서 비선항도 믿지 말라고 얘기한 다음에, 비선항을 믿을 수 있는 근거들을 연달아서 설명드린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면 그것이 정배딩입니다. 다만 기저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특히 코인 전문가를 믿는 거는 제 생각에는 10%의 승률도 없는 매매라고 생각을 저는 하는데,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잘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잘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중요해요. 왜? 그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번 고찰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이러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인지한 상태에서도 비선항을 믿는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낮은 승률의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매매가 손익비가 높아야 그 매매는 성립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면 어쩔 수 없죠. 일반 구독자 시청자분들은 롱이야 쇼시야만 관심이 있는데, 저는 롱이야 쇼시야가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매매하고 어떤 전략을 세워가지고 내 시드가 어떻게 변경되는 걸 용인할 것이고, 그 매매가 승리했을 때 다음 매매를 어떻게 할 것이고, 이 매매가 패배했을 때 그 다음 매매를 어떻게 하면 연패할 가능성들은 최소화하고 연승할 가능성을 만들면서 승패를 반복해서 내 시드가 복리로 우상향할 수 있는지를 고민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투가 아니라 전쟁을 봐야 되는데, 마치 이런 겁니다. 장기를 할 때 차마상포가 있잖아요. 차가 좋은 말이죠. 차를 잡으면 그 게임을 이기나요? 내 차가 잡아먹히면 그 게임이 지나요? 익절과 손절은 상대방의 말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게임을 이기는 것, 즉 궁을 잡는 거는 전쟁의 승리고, 그것이
시드의 우상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손절할 때 의미 있는 손절을 하고 익절할 때 연승의 가능성을 두면서 매매를 하는 방식을 가이드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방식을 통해서 운이 좋게도 8월 3주차와 8월 4주차 모두 물론 약소한 시드이지만 하지만 동시에 기존의 여러 가지 대회들이 운용되는 최저 시드보다는 물론 높아요. 1000불 정도의 시드로 운영을 해서 2주 동안에 한 3천만 원 이상을, 물론 이게 본 계정이 아니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시드의 우상향을 달성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 뒤에서는 이제 매매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사기가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믿겨야 그 다음 영상을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2부를 집중해서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이런 식으로 인증 안 했으면 좋겠어서 하는 거예요. 제가 가뜩이나 말이 많은데 이러면 제 공개 영상 볼륨만 커지고, 그러니까 시간만 커지고, 라이트한 그 유저들, 특히 코린이들이 제 영상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진짜 닳고 다른 사람들이 제 영상 보면서 아 이게 진짜다 이제 알고서 알아보고 저를 좋아하고, 특히 전문가들이 저를 좋아해요. 동시에 무서워하죠. 저는 빚진 게 없기 때문에 진실만을 말하고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을 도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겁니다. 한 가지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해볼까요? 제가 2023년도 13일부터 19일까지, 20일부터 26일까지, 물론 시드를 리셋한 겁니다. 전 10배 되면 무조건 리셋하는 성향의 트레이더예요. 그래서 작은 시드라도 그렇게 동일하게 매매를 했는데 13일부터 19일, 20일에서 26일 리셋을 안 했다라고 하면은 14,000% 리셋을 했다고 하더라도 매주 1000%의 수익률을 인증할 수 있는 대한민국 코인 유튜버는 제 생각에는 아마 비선왕 혼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익금은 한참 오버되는 분들 많을 텐데 또 수익금으로 배틀 붙게 되면 또 수익금으로 한번 해보죠. 일부 영상을 통해서 저 비선왕의 생각에 공감하고 승률은 낮지만 손익비 높은 비선왕이라고 하는 타점에 여러분들이 베팅하고자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과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 비선왕이 다음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더욱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부 마무리하고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